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목요일 어느덧 이제 10월 첫째 주 목요일 땅이 빛나는 밤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10월 이제 초인데 여름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지금 더위가, 그리고 또 비도 지금 없습니다. 가물면서 지금 아주 더운 날씨가 연속하는데, 여러분들 밤낮의 기온 차이가 지금 10도 이상 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땅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들에게 토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안전히 해소해주는 그런 이제 꿀팁을 제공해주는 랜덤멘트 TV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우리 김상무님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독강님, 예, 반갑습니다. 잘생겼다는데요. 제가 오늘 방금요,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이번에 이제 간절곶 저희들 지금 그쪽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토목공사를 오늘 처음 이제 들어갔다가 천성동 쪽에 이제 이번에 사업을 조경사업 토목공사를 어제 끝내고요. 오늘 이제부터는 간절곶 쪽 토목공사 사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을 늦게까지 일하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지금 목욕탕 가서 샤워하고 지금 방금 막 지금 이렇게 옷 갈아입고 앉았습니다. 잘생겼다니까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새카맣게 탔습니다. 새카맣게 탔고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지금 여 손톱도 지금 맞아서 발톱도 지금 다치고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자랑스러운 지금 상처투성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부모님에게, 조상님들에게 아주 감사하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삽니다. 예, 제가 어찌됐든 새벽에 6시 일어나가지고 7시에 나가서 현장 7시 반까지 매일 새벽을 나가고요. 그리고 또 저녁 늦게, 자, 새벽에 나가서 제가 현장 지휘해 놓고 또 상담을 하루에 한 3건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임장 가자면 임장 가주고, 또 저녁이면은 화요일 날은 제 울산에 지금 또 강의 7시부터 하죠. 그러면 보통 10시 돼 버립니다. 또 수요일날은 또 부산 또 강의하고요. 또 월요일 날은 또 7시에 또 울산에 또 이게 뭡니까, 또 랜덤멘트 또 토지와 놀자 또 유튜브 또 라이브 촬영하고, 목요일로는 또 촬영하고, 금요일 되면 제주도 날아가고요. 또 일요일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우리 육지로 복귀합니다. 자, 그런데 토요일도 없이, 근데 쉽게 말 돈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제 지갑에 얼마 있으면은 그 돈이 그대로 남아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하여튼,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치질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제는 가덕도에서 일을 하는데 땡볕에 일을 하는데 조금 현기증이 살짝 날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앉아서 좀 쉬었다가 일을 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가지고 또 간절곶 일하고 이리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절곶 대송리입니다. 이번에 이제 간절곶 같으면은 이제 울산에서, 울주군에서 지금 이제 관광 도시 이제 발표가 곧 이제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간절곶 쪽이 핫한 그런 울산시에서 또 울주군에서는 또 핫한 지역으로 지금 이제 꼽히는 지역인데, 자, 하여튼 여러분들은 랜덤멘트와 같이 여러분들 항상 꿀팁을 적용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토지가, 내가 가진 토지가 있다면은 그 토지를 팔기 전에 또 반드시 랜덤멘트 원장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만일에 또 이 라이브 방송 때 직접 여러분들 또 바로 토크로 또 그리고
채팅으로서 이렇게 문자로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잘 팔리지 않는 땅이 있으면은 그걸 컨설팅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빨리 팔 건지, 어떻게 하면은 좀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토지 성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토지를 가치 있게 만들어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꿀팁을 드리는 그런 이제 우리가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구독자가 언제든지 모두 다 부자가 되는 길이 제 꿈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며칠 전에 저도 아침에 8시에 출발해가지고 제주도에 또 우리 구독자님이 땅을 사놓은 걸 제가 이제 허가를 지금 또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청량을 또 하고 오늘 또 성과도 받아서 또 이제 지금 바로 건축 설계사무소에 갖다 넣어주고 이렇게 했고, 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사신 분이 이제 경장 문제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걸 제가 대응을 해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시로 바뀌는 농지법이라든지 지적법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만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부족한 것들은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잘 활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옆에 랜드멘토에 이 원장이 있다는 자체를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데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재능 기부를 하는 여러분들 재능을 기부를 하는, 제가 가진 재능을 기부를 하는 그런 이제 랜드 멘토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멘토, 자산 관리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의 그런 뭡니까 이제 자산 관리 집사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려 묵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든지, 만일에 이제 이게 온라인상으로 상담받는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든지 개인 또 이런 비밀에 또 문제가 있다든지 하시면은 오프라인으로 전화로서 상담을 하시든지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꿀팁을 가지기 위해서 저도 매일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과거에는 이걸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개발하고 분양하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6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제 여러분들 그 뭡니까 조경사업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경에 요즘에 미쳐가지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요즘 이제 그 조경에 대한 꽃밭 만들기, 텃밭 만들기, 또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배우면서 저도 지금 또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자체가 보니까 땅이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누구냐 따라서 가치가, 인물이 달라진다는 걸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에 조경을 해보니까요, 아파트 이걸 왜 사냐, 이거 아파트 이거 어찌 답답해서 사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좀 텃밭이 있고 땅이 좀 넓고 또 뷰가 좋고, 예, 눈 뜨면은 항상 이렇게 변화가 있는 그 환경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답답한 아파트가 아니고, 요즘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에,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공해가 없는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전원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요즘은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 GTX 서울 경기도 쪽에는 이제 이번에 GTX 도심철도죠. 도심철도가 이번에 A, B, C, D 해가지고 4개, 5개의 노선이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GTX 도심철도를 이번에 이제 부산, 울산, 경남과 같이 공동으로 대통령 선거에 공약 사업으로 넣자. 그리고 또 뭡니까 6월 달에 또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도 공약 사업을 넣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떠오릅니다. 이제 과거에 계속 이야기가 됐던 건데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이제 GTX 이제 그 대심철도죠. 대심철도라는 거는 이제 40m 지하를 뚫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대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토지 보상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울산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30분이면 주파를 한다. 200km를 평균으로 달리는 도심철도거든요. 대심철도란 말입니다. 이게 약 5조 원 정도 사업이 든다 하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또 솔솔 요즘 또 이야기가 되집니다. 그럼 부산에서는 이제 가덕 신공항 사업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특수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런 사업이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지금 순탄적으로 큰 문제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을 지켜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이제 투자하는 데서도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뭡니까 지금 부산에서도 이제 동부산 쪽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쪽에가 상당히 지금 너무너무 지금 교통이 지금 대란이 일어납니다. 예.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 그게 이제 11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전체 34개의 사업을 중에서 32개가 사업이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다 완성 단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결국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힐튼 호텔이 또 이제, 뭡니까, 아난티 코브까지 같이 이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케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뭡니까, 테마 관광단지. 예. 지금 이제 용인 에버랜드나 이런 게 2.5배 규모라고 하는데, 연 2천만 정도의 인구가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이제 방문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연 2천만 정도, 2천만 명 정도가. 자, 그 정도 되는 이제 사업의 예정지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아쿠아월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2023년 정도면 또 오픈하게 될 거고, 해저 관광 호텔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어반 루프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순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주말이면은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번에 그 뭡니까 반송터널 제2센텀 반여동 반송에 진행되는 제2센텀에서 이제 오는 이제 내리로 오는 그 도로가 반송터널인데, 그 반송터널 사업이요 이번에 제4차 대도심권 교통 혼잡 도로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먼저 우선 사업으로서 이번에 제외돼 버렸거든요. 그게 5개년 사업입니다. 그게 제4차거든요. 대도심권 우선 사업인데 교통 혼잡으로서 그게 2021년 올해부터 2026년도까지의 사업인데 이번에 그 사업이 탈락이 돼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사업으로서 이제 진행이 사실은 그 사업이 이번에 지금 시작해도 이제 문제가 심각한데 그 사업이 탈락을 함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동부산 쪽의 교통, 특히 오시리아 관광단지, 대변, 그리고 연하리, 그리고 일강 쪽까지의 도심에 이제 이렇게 교통 혼잡이 상당히 지금 우려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큰 큰 국책 사업으로서 대형 사업에는 기반 시설이 먼저 이루어지고 사실은 이제 나머지 이제 그런 사업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먼저 대형 사업이 가면서 따라오는 이런 형태는 그 도시의 발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딥니까 지금 현재 그 동부산 쪽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때문에 그 주변의 인근지 그쪽이 교통체증이 너무 일어나니까 울산에 지금요
울산에 지금 간절곶 진화해수욕장 쪽에가 이게 요즘 뜬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그 생활권이 부상권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간절곶 쪽에가 주말에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러니까 나비요, 풍선효과입니다. 그쪽이 깝답하니까 콩 물리니까 이쪽으로 이제 쏠리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원래 이제 11월 달쯤 되면은 지금 이제 일간까지 개통되어 있는 이제 뭐 복선철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복선철도가 이제 올해 이제 개통이 됩니다. 이제 개통이 되고 31번 새 도로가 또 개통이 먼저 됐거든요. 이제 개통이 되고 작년 11월 15일이죠. 개통이 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간절곶과 지금 이제 진화해수욕장 쪽에 이제 큰 대형 브랜드 에오피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랜드마크들이 지금 큰 대형 사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밀려 들어온다 하는, 그러면서 그쪽 울산 전체 중에서도 토지 개발이나 그런 것 쪽은 사실은 이제 간절곶이나 이런 데 쪽이 지금 상당히 영향이 괜찮아, 아주 관심들이 많고 부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으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갱탕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병선님도 안녕하십니까. 나봉소님 반갑습니다. 소희수님도 들어오셨네요. 김한수님, 아예 원장님 재능기부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이거보다 좀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해서 질문들 하세요. 뭐 경매 물건을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이번에 농지를 하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농지 원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지, 내가 땅을 하나 누가 같이 살려고 하는데 토지 분할을 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공부 정리를 해야 된다든지, 내가 분할을 이번에 하는데 어떤 일이 있다든지, 또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의 강서구에 뭐 이축권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한다든지, 뭐 여러분들 뭐 좀 물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뭡니까? 심야에 밤늦게 잠 안 오는 이렇게 땅이 빛나는 밤에 좀 땅이 좀 빛이 나는 그런 이제 모습의 토크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간단한 거라도 자꾸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또 거기에서 대해서 또 질문하는 데에서 좀 지식이 있으면은 좀 답도 좀 달아주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땅이 빛나는 밤에 토크쇼가 조금씩 이제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앉으면은요, 항상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그걸 또 시나리오를 짤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계획 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항상 그 서로 꿀팁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나는 이번에 제주도 또 갔더니만은요, 청량으로 해서 제가 아침 8시에 청량을 하러 갔는데, 약속이 이제 1시 반에 이제 청량이 약속이 됐었어요. 그런데 2시가 돼도 이게 약속한 지적공사의 그 직원들이 안 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만은 이분들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개천절에 들어가서 하루 또 쉬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술 먹었는지 월요일이 이제 그날이 월요일인 줄 알았는가 봐요. 화요일 날이 원래 이제 그 청량 날짜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월요일로 이제 화요일이니까 내일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하니까는 뭐 변명을 대길래, 그래 내가 한번 언성을 좀 높였지요. 내가 청량을 마치고 육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무슨 변명이 필요하노, 빨리 막 번개처럼 쫓아온나 했더만 쫓아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찌됐든 또 서비스를 잘 받고, 그래서 막 내가 늦게 온 대신 성과도는 제가 막 밤을 새더라도 만들어가지고 내일까지는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우리 그 제주도에 또 고 원정님이 또 그게 지금 이번에 제가 도와주는 게, 이분이 제 유튜브를 구독자 400명 때부터 이제 제 구독 애청자였답니다.
그래서 랜덤히터 애청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계속 제 그 뭡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뭡니까 자기가 투자할 거 자기가 이제 이렇게 펜션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하나 팔았답니다. 그런데 팔았는데 다른 또 펜션 사업을 투자처를 찾고 있다가 한 100가지 정도를 물건을 봤답니다.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몇 가지를 가지고 제게 이제 상담 신청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상담을 이제 하는데, 그 땅을 펜션하면 좋겠더라고요. 앞으로 미래 가치도 있겠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 땅을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펜션 사업을 하면 괜찮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자, 제주도는 이제 그 조례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농지가 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지분들은 농지를 사는데 제한을 시킵니다. 1000제곱미터 세대주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뭐 텃밭이나 뭐 주말 농장 이런 식으로 농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이 땅을 내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을 하면은 반드시 영농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영농계획서를 들어가서 취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는 1년 동안은 그 건축행위, 개발행위를 막아버립니다. 조례에서.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바로 또 펜션을 팔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사업자를 살려놨다가 다시 또 이제 그걸 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바로 그 사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급하다길래 이번에 이제 제가 지주가 서울에 계셨는데 지주에게 이제 사정을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거를 바로 취득을 해버리면은 그냥 그 영농계획서 넣고 취득해버리면은 내년까지는 1년 동안은 사업을 못합니다. 이분이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약할 때 그 뭡니까 그 분할할 수 있는 이제 그 땅을 이제 분할해서 사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분할할 수 있는 이제 이임을 해달라. 그래가 인감 한 통을 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토목 설계 개발행위 허가를 내는데 이제 이쪽에 사용 승낙서를 주십시오. A라는 분이 지금 이번에 사신 분이 이름으로 허가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농지 전용 허가지요.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를 넣을 수 있는 또 이임장을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사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잔금 기간을 2개월을 잡아놓고 그걸 이제 분할과 그리고 토목 설계, 건축 설계를 준비해 놨다가 잔금 전에 이제 뭡니까 성과도를 받아서 이걸 이제 넣어가지고 허가가 먼저 받아놓고 이제 잔금을 치면은 이제 건축허가가 나와서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 사업을 도와주는데도 항상 이제 그 B라는 이제 이거 이제 사업 주체자는 건축주는 이게 일머리를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요. 특히 이제 자기가 먼저 했던 사업의 사업자 등록에 대한 말소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은행에 나중에 대출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걸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세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해결을 해주니까 이제 마음이 안정을 가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불안한 거야. 이분이 도대체가 뭘 말하고 이렇게 공짜로 재능 기부를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가 이런 의심도 들고 예?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냥 지주하고 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제 사람이 그렇다 아닙니까? 너무 친절해도 불안한 거야. 이게 너무 친절해도 불안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근데 이제 진심이 통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며칠 전에도 사실은 제가 뭡니까 여기 뭐 울산서 부산까지 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청량하고 또 저녁에 강의가 있기 때문에 넘어와야 되는데 안 가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제가 만일에 안 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성과도가 늦게 나온다. 청량이 잘못된다. 가서 청량도 가서 신청을 하면요. 기점을 또 보고 자기들이 또 도면을 제대로 그려왔는지 또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 가서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한 뒤에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도면을 그려오죠. 아주 나중에 성과도를 받아보면요. 완전히 이 청량선이 비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가서 그걸 청량선 확인하고 약간 틀어졌길래 좀 바로 잡고 또 이제 그 성과도를 바로 잡아서 이제 오늘 이제 그걸 이제 설계사무소에다가 전달하고 그것도 이제 공부 정리가 빨리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가만히 놔놓으면은 공부 정리가 늦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 정리라는 건 대장 정리거든요. 대장을 이제 한 필지가 세 필지로 나눠지니까 1번지, 2번지, 3번지가 새로운 지번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제 순서에 의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주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과연 그런 걸 재능기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재능기부라는 게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하면은 절대 그 바쁜 시절에 왜 내가 거기를 갑니까?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시면 알잖아요. 예. 자, 현재 농막 설치 시 이제 질문이 들어왔네요. 독강님께서 최소 평수와 화장실 설치도 가능한지요? 금액은 어느 정도면 가능한지요? 예. 농막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가설 건축물입니다, 여러분들. 가설 건축물입니다. 농막은 한 필지에 하나씩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씩은 할 수 있는 거고요. 도로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설치,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건축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면적은 20제곱미터 미만으로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또 농막 여러분들 인터넷상으로 검색창에 농막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농막들 잘 만들어 놓은, 잘 설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이동식 농막들이 너무너무 멋진 것들이 많습니다. 예.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컨테이너 농막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약 한 5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약 4천만 원대까지 가는 농막.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농막도 데크라든지 테라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농막도 그 옥상 지금 보면은 다락방 구조까지 만들어 가지고 또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임대로서 또 주는 사람 있고, 또 농막을 또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하우스 모양으로 해서 또 농막을 편리한 대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농막 설치에요, 수도를 인입을 안 시켜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농막을 이제 신고 접수증만 가지면요, 수도를 끌어다 줍니다. 신고를 해주면요, 수도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 첫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장실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변기가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 주변에 뭐 이제 오수관이 있다면은 오수관을 연결하면 되겠지만은 정화조를 설치하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정화조 화장실도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마다 그걸 허용을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건 반드시 그걸 신고를 할 때 지자체에서 그걸 신고를 하면서 이제 언론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6평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금액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500만 원대에서 너무 좋은 거는 4천만 원대까지도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하우스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포장으로 이제 씌워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피워가지고 만들어서 평상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냥 친구들 오고 내가 가면 쉬었다 오는 그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상으로 많은 검색을 해 보십시오.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제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농막이라는 것, 농막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색을 가지면서 한번 보시면은 농막에 대해서 많은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농막이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농막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개발제한구역에도 농막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임야의 농막을 이야기하는데 지목이
전답, 가수원, 농지에만 농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야 같은 경우에는요, 농막을 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임야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임야를 경영관리사를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가설건축물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임야를 경영할 수 있는 관리사, 임야 관리사는 설치할 수 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간 나시면은 이제 검색을 해서 아니면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면 또 이야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더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네요. 질문이. 삼평리 도로 접한 농지 매입 검토 중인데 온산업 삼평리 도로 접한 농지 매입. 근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삼평리 뭐 도로 접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삼평떨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거기를요. 여러분들 삼평리를, 자 여러분들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예, 삼평리에 도로 접한 땅이다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오케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보고 우리가 삼평떨이라 그래요. 요 부분이 지금 보세요. 자 여기 멀리서 볼게요. 멀리서 보면은 요게 이제 남창입니다. 남창, 여기 남창 부분입니다. 남창인데 여기 남창 중에서도 이 뜰이 있습니다. 근데 삼평리라는 거는 이곳이거든요. 여기를 보고 삼평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삼평떨인데 이쪽 지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은 농지라도 집단 농지로 해서 지금 이제 뭡니까 남창역 앞쪽으로 붙어 있는 남창뜰 앞쪽으로 있는 데는 이거는 이제 집단 농지라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발이 어려운 땅이고요. 이쪽 삼평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개발 가능지라고 그러는데 이쪽이 지금 이제 울주군에서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100만 평 규모의 이제 그 스마트팜 이제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20헥타르 정도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 가지고 여기를 이제 도농복합의 위성도시로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만일에 이제 여기가 수용되는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 요 삼평떨이라고 개발하면서 검색창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삼평떨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도로 접한 게 마을에 가깝게 접해 있는 거하고 그냥 허벌판에 이렇게 도로 접한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철길을 따라서 이런데 부근에 또 도로 접한 거는 또 틀리고요. 이게 어디 쪽에 붙었느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삼평떨에 만일에 수용될 지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약 60만 평 정도가 수용이 될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삼평떨이. 그래서 이게 뭐냐, 스마트팜, 여러분들 6차 산업에 대한 이런 이제 청년 스타트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곳이 삼평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검색창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 길만 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삼평떨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복선철도가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간절곶이고 여기가 진화 해수욕장인데 이 복선 일관까지 이제 일관까지 와 있는 복선철도가 이렇게 해서 자천역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서생역이고요. 서생역에서 명산교차로가 있고 이 남창역입니다. 남창역 이게 이제 복선철도가 올해 이제 이거 말에 개통이 된다 그럽니다. 원래 또 9월달에 개통된다더만은 또 말까지 연장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고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부산 경계선에서 맹려산업단지, 오리산업단지, 이제 이렇게 길천, 그리고 여기에 장안산업단지, 동남권허가산업단지, 이 라인이 이제 산업단지가 9개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인구가 약 6만 정도가 만들어진대요. 여기 지금 이제 산업 일꾼들이 갈 곳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창 쪽이 이쪽에 있는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이 인구가 남창 쪽으로 좀 몰린다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장안이나 자천이나 이런 쪽에는 밑에 요 보면 고리 원자력이 바로 옆에 붙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리 원자력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 지역은 해피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 맹려나 이 주변에는 거의 이제 고압선하고 철탑만 보이는 지역이 돼서 이쪽에는 주거 지역으로서는 많이 해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삶의 짐이 떨어진 데 가지고 요쪽에 남창 쪽하고 망양 쪽 이쪽이 이제 역세권이라 해서 이쪽으로 좀 인구가 유입될 그런 부분을 하는데, 울주군에서는 이제 울산시와 울주군에는 인구가 계속해서 이제 매년 이제 10,000명 이상이 이제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니까 야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주권을 가지는 이제 이런 인프라를 가지는 이제 이런 도심의 이제 신도시, 소형 신도심을 자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 이래서 해놓는 게 이 삼평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평뜰을 관심을 가지는데 수용될 자리는 피하셔야 된다. 여기서도 그리고 31번 도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광장이 이렇게 교차로가 생겼거든요. 교통은 참 좋아져요, 여기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좌측이 삼평뜰이고 광양뜰이 오른쪽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 부분이요. 이번에 이제 의항시설이거든요. 의항시설이 생기면서 이쪽 뜰들이 이제 지금 이제 단절되면서 땅이 이렇게 크게 이제 집단 농지에서 단절되면서 이쪽 쪽이 이제 간절곶으로 진화해수욕장으로 내려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해화강 줄기를 이쪽이 쭉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구원 쪽이 하구원인데 이 해화강이 앞으로 이제 마리나 여기가 이제 여기 뭡니까 마리나 시설이 이제 갖춰지는 곳이 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지역이 이제 상당히 관심 지역으로 되지만은 이 삼평뜰로 돌아가면은 이제 그 스마트팜 6차 산업과 연결되는 청년 스타트 사업으로서 이제 여기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걸 좀 알아보시고, 만일에 궁금하시면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집원을 여기서는 알리기는 좀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집원을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땅이 어떻는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을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싼지 비싼지, 건매물인지, 아니면은 땅을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지, 미래의 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능 기부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경이 님이, 자, 이 정도면 됐다 보고요. 나머지는 저한테 상담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0년 전에 농지 매입한 경우도 이번에 변경된 농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농지법이 올해 이제 내년 이제 5월 달부터가 적용이 될 건데, 지금 어떤 지자체는 지금부터 그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사게 되면은 거기 이제 예를 들어 직업이 뭐냐, 자금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해서 사느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농지 취득 증명을 받는데 농지위원들 도장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아주 지금 불편한 관계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더욱더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제주도 농지도 사실은 좀 까다롭습니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제주도는 농지 비율이 너무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뭡니까? 자체가 현무암 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농지로서는 가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농지가 없어요. 그럼 있다라고 보면은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 농지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육지의 분들은 제주도 농지를 취득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취득을 하시려면은 사전에
내가 원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놓고 취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사용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 바람이 님이 원장님 지금은 현재 갱림의 물건 농지 낙찰 받으면은 농지증 받으려면 거리 제한이 있는지요? 예?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좀 크게. 아, 농지증이죠. 그래. 예. 농지증을 받아야지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거리 제한이라는 거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제천거리라고 있거든요. 30km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주도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에는 반드시, 이제 과거에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제주도에는 조례상으로 예지인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이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 농지증을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사를 했다가 만일에 다시 농지를 취득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지요. 그러면은 강제 또 이렇게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적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뭡니까 제촌거리 이제 그게 크게 적용은 안 받는데 이제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증명서를 발급해 줄 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가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지자체의 면사무소, 동사무소, 그렇죠. 거기에 담당자, 산업계에서 하거든요. 거기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먼저 하고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법이 바뀌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요? 예, 그래요. 이게 이제 내년 5월 달부터인데 먼저 지금 적용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지자체의 그 동사무소나 업사무소, 그렇죠? 거기에 담당자, 그러니까 산업계의 농지 취득 담당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취득을 하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이상하게 바뀌니까 지금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좋네요. 이렇게 물고 착착착 제가 이제 이 지식을 이야기해 주니까 아주 좋아요. 이렇게 돼줘야 저희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심야 토크입니다. 제 혼자서 막 심부다가 나가지고 그냥 가는 이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 또 해피닥트김, 예, 원장님 정말 감탄합니다. 열정, 건강, 능력, 와 이거 정말로 뭐 이보다 더 나을 해피닥트님, 뭐 하여튼 자제분들도 이 원장님 같이 이렇게 열정, 건강, 능력 모든 이분들도 전부 다 막 이렇게 법떠 가지고 전부 다 일취월장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튜브 많이 보라십시오. 저 유튜브요, 반드시. 여러분들 자제분들 혹시 그냥 어영부영 그냥 이런 분들 있으면 우리 랜덤미터 부동산 학원으로 보내십시오.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가지고 인간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좋은 대학도 나오도 좋아요. 또 좋은 직장을 가진 것도 좋은데 이게 이제 어느 곳에 적응을 잘 못하는 가제분이 있으면은 우리 학원에 보내십시오. 제가 하여튼 인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특히 이 개발 사업이나 토지 리모델링이나 앞으로 만일에 자제분이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나 하고 싶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농장 카페를 하나 하고 싶다든지 농원을 한번 하고 싶다든지 치유농업을 하나 하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을 제가 도와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거 경험에 우러나는 이런 사업,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요 올해 초에 부부 그러니까 농업을 이제 스마트 팜 농업을 꿈꾸는 우리가 젊은 청춘이 왔길래 제가 A에서 Z까지 다 제가 이번에 제 지식을 물려줘서 지금 취득을 해서 치유 농업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리고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 90% 지원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설을 할 때 시설 자금, 운영할 때 운영 자금. 이게 이제 한국판 누딜 사업이거든요. 여러분, 한국판 누딜 사업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누딜. 청년들이, 그러니까 39살 미만의 이제 개인이나 부부가 움직이면 더 좋겠죠. 국가에서 가지는 교육만 이수를 하면 돼요. 그 이수를 가지고 이수증만 가지면은 여러분들 자제분들 상당히 능력 있는 이제 이런 자제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특히 농고를 나왔다든지 이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근데 요즘은 농업이 절대로 노동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모든 게 스마트 하잖아요. 스마트팜이잖아요. 자동 시스템입니다. 모든 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온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가 온난화 시대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지에서 생산되는 이제 농산물이나 이제 이 식물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실수라든지 이런 들이 가격은 이제 오르는데 생산이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아파트형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주택도 옥상에다가 농업을 합니다. 이제 이 스마트화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청년들은 뭐 다 농업 해놓고 부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와이가 있어도 이 스마트폰 들고 앉아서 아이고 우리 지금 뭐 물 잘 주고 있나, 습도가 어떻게 되느냐 조절해서 모든 것이 지금 경영을 하는 그런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잠도 안 자고 앉아서 PC만 보고 있고 할 때는 자식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전해주시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여튼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또 봅시다. 원장님, 그렇고, 은병선님, 요즘 스마트팜 영상이 유튜브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 스마트팜 사업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게 상당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이걸 악용하려고 하면은 저는 실패한다라고 봅니다.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적성이 맞은 분들이 해야지 국가에서 뭐 해준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악용하는 생각으로 하면은 제가 실패할 거라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이걸 정말로 내가 여기에서 내가 적성에도 맞고 또 이 사업에서도 또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 이제 이런 것, 스마트, 이제 6차 산업이거든요. 여러분들, 1차, 2차, 3차를 전부 합한 사업이 6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산업 쪽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이라 그러고, 농업에서는 6차 산업. 그럼 뭡니까? 이제 조경 사업까지도 같이 가요. 그러면 이제 농업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치유 플러스 농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는 생산이 건강하고 연결돼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도 건강하고 연결해서 농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절대로 명심을 하시고, 그러면 그걸 이제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선진화된 농업 기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해서 그걸 정착을 시키고 이제 성공 사업으로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치유농업법이요, 작년 5월 달에 입법화 돼가지고 올해부터는 치유농업을 상업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아까 은병선님 치유농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국가에서 치유농업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줄 거라고 봅니다. 야, 나경이 님이 이제 마지막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요거 한번 제가 풀어드리고 오늘은 마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되네요. 제주도 판포리 2954-5번지인데 매도를 하시려고 하네요. 판포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판포리, 예. 자, 제주도 전체를 보면요, 이렇게 서쪽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주도가요, 이렇게 서쪽에 전체를 보면요, 제주도가 이제 인구는 지금 서울시의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면적은 서울의 3배입니다. 근데 제주도가 4개권역으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4개권으로 나눠놨는데, 제주 동지역, 서귀포 동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제주 서부 지역, 제주의 동부 지역으로 나눠놨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서부 지역이라 그러죠. 서부권 지역입니다. 서부권 지역은 평화로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주 영어 교육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영어 교육도시가 있으면서 이 지역이 앞으로는 교육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앞으로 10년간의 이제 사업으로서 여기가 약 1조 8천억 사업 정도가 서부권 지역에 만들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이 판포 같은 경우는요, 지금 판포 합구가 있는데 포구가 있습니다. 차기도가 바로 이쪽이고, 한림, 금능, 판포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판포 쪽에는. 자, 그런데 요 지역은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모래가 하얀 모래들이 많이 가지는, 이제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지성 지도를 보면요, 라운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들이 있는 산을 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데는 주변이 환경이 허벌판이 많습니다. 이 특히 판포리하고 이쪽이거든요. 용당리 이쪽에. 그래서 이제 이쪽은 조금 이제 주변이 이렇게 보십시오. 주변이 거의 이렇게 마을도 금능 마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보면 하얀 모래를 끼고 있는 이런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쉽게 말하면은 그늘이나 이런 게 좀 적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해안도로인데 해안도로에서 이제 요렇게 지금 놀구름이라는 이런 있고 반포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농로를 끼고 있네요. 요런 데는 이제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농로를 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요렇게 지금 있는 땅이네요. 자, 요런 땅 요겁니다. 정확하게 요 자리네요. 예, 요 땅입니다. 요 땅. 예, 이 땅입니다. 이거 이제 파시려고 하는 거래요. 자, 이 지금 보시면요, 이런 이제 농로길입니다. 농로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수도도 없습니다. 오수관도 없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양쪽에 이런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냥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이제 이렇게 나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오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거의 그냥 저지대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120의 마일에 누구한가가 팔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걸 파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볼 때는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120만 원의 매도가 좋을까요 하는데 저는 볼 때는 120만 원 같으면은 매도를 하는 게 안 낫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여기는 지금 개발 호재는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 제주도에 이제 이게 바닷가를 아예 바닷가 아예 붙어버리든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에 오름이라든지 숲을 끼고 있으면서 바람을 막아주면서 환경이 좋은 이런 데를 많이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특징이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뷰가 너무 아름답든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바다가 여기서 서면 바로 보여버려야 되는데 이제 2층이나 올라가면 보이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지금 현재는 여기가 이제 지금 수도가 없어 보입니다. 예, 수도관이 있다 하면은 또 조금 달라지겠는데 지금 수도가 안에 지금 바닥을 볼 때는 수도관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자, 여기는 300고지 미만이기 때문에 수도관만 있으면은
하나의 단독주택, 펜션, 민박, 농어촌 민박 이런 거는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은 300고지 밑에이기 때문에 자연 침수조로 해서 정화조 사업 시설로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수도가 없으면은 이제 건축이 불가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알아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크게 개발 호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이면은 누가 준다 하면은 파는 것도 고려를 해보고 다른 곳으로 좀 옮겨서 투자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이제 이렇게 제주도에는 또 투자할 곳이 여러 군데 중에서 몇 군데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움직여서 투자하는 것도 제가 개인적인 이제 이렇게 객관적인 생각으로서 한번 평가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일단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가격도 주변에 부동산에 좀 한번 몇 군데 연락해 보시고 좀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객관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벌써 1시간 6분이 지났네요. 많은 좋은 팁을, 꿀팁을 드리는 게 제가 가진 목적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선머리 이야기도 하고 그래 했는데 앞으로 지금 울산, 부산,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특히 부산 가덕 신공항 사업과 월드 엑스포 사업과 연계된 사업들 그리고 제2신항을 가지는 진해신항 사업과 그리고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성공을 하려면은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돼야 하는데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제가 선머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울산시 울주군에서도 이번에 KTX 특화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언제 한 번 정도는 해 주시면서 울산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면서 그 KTX 특화 사업과 그리고 앞으로의 도시철도 사업, 광역철도 사업,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도심권을 형성하는 이제 유니스트 사업과 그리고 이제 그 연결되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지금 R&D 이제 특화 사업 이런 것들이 경제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연계되면서 울산에 그리고 원도심과 부도심 그도 다시 떠오르는 신도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가 뭡니까? 땅이 빛나는 밤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 토크가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씩 유튜브를 보면요 구독자가 늘었는지 좀 늘어나면은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사랑을 먹고 앞으로 계속해서 재능기부 우리 모든 구독자님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여러분들 꿀팁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